지난 시간에 이어서 석탑 얘기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상당히 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창녕에 있는 이 술정리 3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역시 그 절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술정리라는 지역 이름으로 붙여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탑입니다.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작품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쪽에 그 가지산 보림사 3층 석탑, 이건 동서 3층 석탑 두 개가 쌍탑으로 있습니다. 술정리 탑은 탑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같은 경내에 있는 탑이 아닌데 여기는 이제 같은 경내에 두 개가 쌍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통일신라 조금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초기의 탑이 돼서 지붕선이 전에보다 조금 더 달라졌죠. 이게 올라간 게 좀 올라가고, 그리고 규모는 좀 더 작아졌어요. 조금 작아졌어요. 이 보림사라는 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상사하고 같이 구산 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지산문 보림사입니다. 가지산문. 그 구산선문은 그 산문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상산문 해서 실상사가 있고, 가지산문 해서 보림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산은 전라남도 장흥 땅이거든요. 장흥 땅에 보조 선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려 때 유명한 분이 그 수심결을 지은 보조 국사가 있지만 이 통일신라 말기에 보조 선사라고 이름은 같은데 보조 선사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이분이 이 보림사를 세웁니다. 그 구산 선문 중에 최초예요. 이 보조 선사의 스승은 도의국사인데요. 이 도의국사는 물론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고, 그 제자로서 최초의 구산 선문의 최초로 가지산문, 두 번째로 실상산문, 그런 식으로 세워 나가가지고 9군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그 구산 선문 중에 하나로 이 보림사가 세워지는데 그때 당시에 세운 그 3층 석탑입니다. 전형적인 석탑이에요. 이 탑이나 아주 전형적인 이형탑이 아니고 전형적인 탑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서는 이런 식으로 그 탑이 좀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서 이렇게 조각이 많이 들어가요. 조각이. 활부신중상이나 금강역사나 사천왕 이런 그 부조 작품들이 탑신에 들어가요. 그래서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서 규모는 작아지고 장식적인, 전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장식적이 된다. 이 경주 원은사지 3층 석탑은 경주에 좀 입질적으로 동쪽으로 가서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상당히 그 조각 솜씨가 좋아서 이 쌍탑으로 있습니다. 이 진전사지는 탑이 하나인데 진전사지는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속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양양 경계에 있습니다. 지금 터만 남아 있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도의국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그 선종의 시조라고, 우리나라 선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도의국사예요. 도의국사가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악산에 진전사에다 돌아가신 걸로. 상당히 다 깔끔한 보물로 지정된 그런 그 탑들입니다. 이 장항리 사진은 토암산 동쪽 기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 역사를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문고리가 있으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 이제 크게 확대한 건데요. 문고리가 있으면 이게 문짝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안에가 감실, 실제로는 이제 문이 있는 건 아니면 표현상으로 감실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신에 조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이다. 후기에 이런 것들이 그런가 하면은 좀 특별한 것이 바로 이 전탑입니다. 전탑. 벽돌탑이죠. 이 안동의 남쪽 저탑동에 5층 전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도 역시 요 1층 탑신 부분만 돌로 했어요. 돌로. 네, 돌로. 해가지고 금강 역사를 조각하고 감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 5층 전탑이 조금은 좀 훼손된 모습이지만 잘 남아 있고 요거 벽돌인데요. 요 벽돌인데 약간의 무늬가 있는 벽돌. 이런 부분, 요 부분을 이제 확대 보여드린 건데 무늬가 있는 벽돌을 써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쌓기를 하면서 지붕돌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동에 있죠. 여기도 역시 안동입니다. 그 기차역 앞에 있어요. 예, 안동의 동부동 5층 전탑인데 전탑에 이렇게 기와를 이은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기와를. 그 옆에 신세동 7층 전탑이 또 있는데요. 같은 그 안동 시내예요. 그 군자정 있는 임천각 바로 옆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기와를 이은 흔적들. 그러니까 이런 그 벽돌 탑일 경우에는 이 기와를 얹어서 빗물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겨울에 동파 현상을 적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동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와 지붕을 얹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전탑이 안동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동에만 이 전탑이 많이 있었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어떤 문화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동 지역을 묶어서 안동 문화권 그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전탑이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근데 모전탑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모전탑도 안동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전탑이나 모전탑 같은 이런 것들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유행이 되게 된 동기가 뭔가 있었을 텐데 아직 아무도 그걸 밝혀서 얘기하는 분이 아직 없어요. 영양이라는 지역도 역시 안동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전탑이에요. 석탑입니다. 꼭 벽돌탑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석탑이에요. 그래서 그 봉감이라는 건 지역 이름이고요. 봉감면에 모전 석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국보급이에요. 그런데 안동 굉장히 산골짜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산골짜기인데 굉장히 큰 절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보면은 이거 말고도 석탑이나 이런 꽤 많아요. 그래서 안동 영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교 문화가 꽃피었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백산 정암사의 7층 이것도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별칭이 있죠. 수만호 탑 그렇게 부릅니다. 수만호 탑.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정멸보궁이 있어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이 정암사입니다. 첫 번째가 통도사, 두 번째가 상원사, 세 번째가 이 정암사입니다. 다른 데서 못 보시던 게 이게 있죠. 풍경 같은 게요. 탑에 풍경을 달면 이걸 풍경이라고 안 하고 풍탁 그럽니다. 풍탁. 풍탁이 원래는 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다 다른 탑에도. 또 보면은 그 풍탁을 달았던 목구멍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이런 풍탁을 달았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달지 않더라고요.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다시 한 경우도 있고. 이 탑은 이것도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런데 이건 망탑의 성격이 아니고 일종의 정멸보궁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리탑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 아래 좀 밑에 낮은 곳에 내려와 가지고 정멸보궁이라는 집을 지어놨어요. 이 탑이 수만호 탑. 수만호라고 하는 것은 보석 이름이에요. 보석 이름이고 인도에서 가져와서 쌓았다 뭐 그렇게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만은 일종의 그 석탑이에요. 이 돌들이 일반 화강석이 아니고 이게 얇게 켜가 일어나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 돌을 이용해서 이 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탑도 모전탑이에요. 모전석탑인데 이 강진 월출산 밑에 있습니다. 무의사하고 가깝게 있어요.
강진 부기사. 그래서 이 탑은 아래도 단위이지만 위에도 단위거든요. 이렇게 위에도 단위고 아래도 단위면은 모전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전탑이나 전탑 계열 중에서 가장 안동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탑이에요. 뚝 떨어져서 어떻게 강진에 이런 모전탑이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진에 이런 월출산 밑에 이런 모전탑이 하나 남아 있다. 이건 물론 고려 때 탑입니다. 여기도 고려 때 탑이고요. 이건 통일신라 때 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특이한 탑으로 고려 초에 세운 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거의 전형적인 탑이긴 하죠. 왕궁탑하고 충주의 탑평리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왕궁탑하고 연관해서는 이제 그 익산 미륵사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하고 연관해서 그 옆에 별궁을 세웠던 자리가 이제 왕궁인데 그래서 왕궁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탑이 있는데 이 탑도 주변에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전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탑을 세우는 건 되게 대웅전 앞이나 뭐 대적광전 앞이나 이런 그 주요한 그 금당 앞에 하나나 둘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데 이 탑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탑은 밑에 약간의 나지막하지만 토단이에요. 토단. 여기는 상당히 높은 토단입니다. 높은 토단이. 그래서 두 탑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에 전각이 없고 약간 높낮이는 다르지만 토단 위에 쌓았다. 근데 이 왕궁탑은 완전히 백제 스타일이고 이건 신라 스타일입니다. 이건 기단이 하나고 이건 기단이 두 개예요. 여기 아래 하층 기단, 상층 기단. 그리고 굉장히 층수가 많고 7층, 5층 층수가 많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성립이 되자면요. 이 왕궁탑을 세운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전주가 개의 형성을 하고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근데 개의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있는 데를 딱 저 탑으로 눌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게 이제 고려인데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후삼국 중에 후백제를 한 게 견훤이고 견훤이가 도읍을 했던 데가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를 후백제의 중심으로 보고 그 전주가 풍수지리적으로 개 형성하고 있고 그 개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왕궁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저 탑을 세움으로 해서 개 꼬리를 꽉 누르니까 개가 꼼짝을 못한다. 일종의 비보탑입니다. 비보. 그러니까 비보란 것은 풍수적으로 허약한 부분을 이렇게 돋궈주거나 보완해 주는 걸 비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는 신라의 기운을 누르게 세웠다 이렇게 돼요. 왕건, 태조 왕건이. 그래서 여기가 중원경이거든요. 충주가 중원경. 신라의 5소경이 있는데 그 중에 중원경에 해당이 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삼았던 데가 이 중원경입니다. 중원경. 그래서 중원경으로 인해서 남한강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 거죠. 남한강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원경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탑을 세웠다. 그리고 또 크고 무거운 탑을 세워서 꼼짝 못하게 눌렀다. 이게 비보탑입니다. 비보탑. 그런데 또 한 가지 설은 우리나라 사방에서 사람을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출발을 시켰더니 여기 와서 만났다. 그래서 중앙탑이다. 우리나라 한 중앙에 있는 탑이다. 뭐 이런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탑. 그래서 좀 특이하게 전각하고 절하고 관계없이 탑을 세운 비보탑을 세운 특수한 경우가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그리고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탑의 경우는 수리를 할 때 이 안에서 사리장치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어요. 사리장치 물론 이제 국보입니다만 사리장치도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대단한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 탑이 백제 때 만든 탑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 탑을 정확하게 비례 분석해 보면은 고려 때 비례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고려 초기에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탑입니다. 이 탑평리 7층 석탑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붕돌이인데요.
지붕돌 이게 5단이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5단이 올라오다가 여기 와서 약간 턱이 져 있어요. 에, 그림상으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은 여기 빗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턱 때문에 안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떨어져요, 밑으로. 물 끊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현대건축에서도 파라펫을 만들고 캔티레버가 나왔을 때 앞에 튀어나온 부분, 처마가 튀어나왔을 때 빗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그 홈을 만들어 주거든요. 물 끊기 홈이라고 그래요. 물 끊기 홈. 그러면 그게 빗물이 흘러 들어오다가 물 끊기 홈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빗물을 차단하는 장치가 현대 건축에서 쓰는데 옛날 우리나라 석탑에는 그동안에 보여드린 석탑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처럼 전부 물 끊기가 다 돼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 탑인데요. 이게 월정사의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탑의 특징이 뭐냐면 다층 다각이에요. 지금 그 충주 타평리 탑도 7층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9층. 또 뭐 그 북한 땅에 있습니다만 묘향산 보현사에 가면 팔각 13층 석탑. 고려적인 그런 특징이 층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륜부가 재밌어요. 이게 이제 앙화, 이 연꽃이죠. 연꽃을 하고 보륜이 올라가고 이 보개를 이렇게 철물로 하고 여기 청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륜부를 상당히 장식적으로 하고 고려적인 특징이 나타난 것이 요 중간에 받침돌이에요. 요 받침돌. 요 받침돌은 일반적인 석탑에서는 잘 없어요. 없는데 요 받침돌은 고구려 계열의 석탑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강원도 강릉 그 밑에 영덕까지도 고구려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했다. 그러니까 지붕돌의 밑에 단수가 뭐 5단이 정확하다 뭐 이런 게 전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려 때에 오면서는 다층 다각형이 되면서 약간 장식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그 강릉 그 명주 옛날 명주 땅이죠. 명주군 신복사지에 있는 3층 석탑인데 아주 이쁜 탑이죠. 여기도 여기 이런 받침돌이 있지 않습니까? 탑신 받침돌이 이렇게 층마다 있는데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 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보살상이에요. 이 보살상의 얼굴인데 복스럽게 생겼죠. 근데 이 보살이 뭔가 탑에다 대고 경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월정사에서 사진을 못 보여줬습니다만 월정사에도 이 앞에 보살이 있어요. 팔각 구중 석탑이죠. 그래서 월정사하고 신복사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절이 그런 이 탑의 보살을 이렇게 경배하게 만든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손에 뭐 이렇게 꽃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꽃은 이제 사라지고 꽃을 쥐었던 그 철물 그 가지 흔적만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묘향산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현사 13층 석탑 아까 그 월정사의 8각 9층하고 비슷한 그런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이 상륜부도 그렇죠. 상륜부도 아주 비슷한 이미지인데 규모는 작아요. 풍탁 이런 것도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보륜 대륜을 위에서 덮어주고 있는 것이 보개, 보자가 이제 보배 보자에다가 덮을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개를 올려서 하고 요 위에 이제 조금 보이는 것이 수연이고 용차 보주 이런 식으로 상륜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현사는 묘향산에 있잖아요. 묘향산. 그래서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는 외부 관광객에게 개방이 돼 있어요. 개방이 돼 있어서 허락을 받으면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보현사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충사라고는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서산대사의 사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임진왜란 때 활동한 그 승병장이 서산대사하고 삼형대사 두 분이신데, 삼형대사의 그 사당은 해남 대흥사에 있죠. 표충사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산대사의 사당은 이 묘양산 보현사의 수충사라고 하는 사당이 남아있는 그런 절입니다. 백제 스타일. 그래서 기단이 이게 왜 기단으로 되어 있고요. 제법 커요. 그리고 석등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때 탑이 돼서 밑에 5단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고려 그런 만복사 아까 목탑지를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만은 그 바로 옆에 이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좀 특이한데요. 이 기단이 외기단입니다. 외기단이고 백제 스타일로 우리가 분류되는 그런 탑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만복사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유물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량사의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김시습, 생육신 중에 한 분이 김시습의 부도가 있어서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김시습의 영정 사진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로 내려오면서 좀 특이한 탑 하나가 이 마곡사 5층 석탑입니다. 공주의 태화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태화산 밑에 이 마곡사가 있는데요. 이 마곡사는 대광보전이 있고 뒤에 대웅전이 있고 금당이 두 개인 그런 좀 특이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탑은 기단이 3중이에요. 3중 기단은 라마탑 스타일, 라마탑. 그 이유는 이 탑이 라마탑이에요. 이게 여가 있어요. 상전부를 라마탑을 축소해서 올려놨어요. 이 라마탑은 불교의 밀교의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탑입니다. 그게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북경에 가도 백탑 그런 게 있죠. 이걸 하얗게 발라놓은 백탑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대산의 탑원사 백탑도 그렇고요. 그런 백탑들이 이 모양입니다. 딱 이 삼중기단입니다. 삼중기단에 복발 같은 걸 올리고 이 상전부는 이게 닐바나를 형상으로 13단으로 하고 이건 일산입니다. 일산 햇빛 가리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는 그대로 이걸 확대해 놓으면 라마탑이에요. 이건 이제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충선왕, 충모강 하는 충자 들어가는 임금님 시대에는 원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고려의 원나라의 영향으로 세워진 탑이 이 마곡사 5층 석탑이다. 이 마곡사 5층 석탑은 여기 이제 불상 조각도 돼 있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석탑하고는 전혀 좀 다른 좀 특이한 석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 별칭이 있어요. 풍마동 그럽니다. 풍마동. 이 풍마동이라는 별칭이 있는 이 상류부가 아주 특이하죠. 이게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여기도 기단이 3중 기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1, 2, 3층은 십자형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게 홀수가 아니고 짝수의 층수를 가진 이건 화강석이 아니고 대리석입니다. 이건 고려 말의 탑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곡사 5층 탑과 마찬가지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탑인데 원래 경복궁 안에 있었던 것을 지금은 그냥 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옮겨놨어요.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형상입니다. 여기 많은 불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을 자세히 보면은 용이 이게 막 휘감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완전히 목조 건축을 보는 듯한 석가래도 있고 부연도 있고 기와 그런 그 지붕 이런 공포도 다 난간이 있고 난간을 바치는 공포까지도 굉장히 그 섬세한 목조 건축을 보는 것 같은 규모는 물론 목조 건축보다 훨씬 작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탑을 고려 말에 하나 세워집니다. 이 탑을 모방한 것이 경천사 원각사 탑이에요. 지금 탑골공원 안에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섬세한 조각을 가능한 것은 이것이 화강석이 아니고 대리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화강석을 가지고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런 정도까지는. 예. 이게 다포집이거든요. 목적으로 들어오면 다포집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다포 형태의 공포가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포집의 시작은 고려 말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탑입니다. 이 탑은 월악산 밑에 있습니다. 제천 땅입니다. 그 월악산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이 미륵리 사지 하는 게 있어요. 석굴사원입니다. 석굴사원이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한강 쪽으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올라오면은 이 절터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게 사자 탑입니다. 사자 빈신사지 이런 아주 독특한 이름인데요. 이 절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게 빈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날쌔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가 신속하다는 그 신자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굉장히 그 불법의 수호 신장으로 사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사자를 타고 앉아 있으면 사자좌, 문수동자는 언제나 사자를 타고 있죠. 보현동자는 코끼리 타고 있는데 문수동자는 사자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하고 불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없고 인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사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인도하고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사자에 대한 충분한 그런 교류가 지식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자 빈신사지 탑 몇 층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다층 석탑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화엄사 사자 석탑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화엄사 사자탑에도 한가운데 스님이 한 분 서 계셨잖아요. 여기는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이 가운데 앉아 계세요. 이 천장에 이렇게 연꽃이.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연꽃 봤냐고 그러니까 연꽃을 못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만 하고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나 봐요. 이 가운데 있는 불상은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이게 비로자나불입니다. 사실은 비로자나불.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두건을 싸고 있듯이 하면은 이게 지장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로 보는 분도 있고 비로자나불로 보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든 가운데 불상 한 분을 모셔놓고 있고 또 이 탑신 여기에 글자가 남아 있어요. 새겨놓은 글자. 그래서 연대가 정확합니다. 고려 중기로 연대가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석탑에 연대가 정확한 것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석탑 중에 하나고 고려 중기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조 초기로 넘어오면서 이 원각사 탑입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가둬놨어요. 유리로 가둬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가 좀 어려운데 이 벽면에 보면 이런 그 조각들이 불상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기둥에 이렇게 용이 휘감아 올라가는 그런 그 조각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탑하고 경천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모셔져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하고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이것도 10층 석탑입니다. 이 형태가 똑같죠. 똑같고 이건 위에가 좀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형상이 똑 닮았어요. 시기도 경천사 탑하고 이 탑하고는 시기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세조 때 세웠으니까요. 1400년대 초, 경천사 탑은 13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뭐 100년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경천사라는 절은 원래 이제 개성 근처에 있는 절이거든요. 개성 근처에 있는 절인데 그걸 뭐 일정 때 일본 친구들이 그걸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고 다시 갖다 놓은 게 이제 여기 경복궁에 갖다 놨다가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 일정 때 사람들이 여기를 파고다 공원 그랬죠. 파고다. 이게 파고다는 스투파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탑은 스투파고
파고다는 사리를 모시지 않은 일반적인 기념탑을 파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파고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탑골공원 그렇게 부릅니다. 탑골공원. 탑골 안에 있는 이 탑이 원각사지 10층석 탑, 세조 때. 그러니까 세조라고는 임금이 조선시대에 거의 억불 정책을 폈는데 세조만큼은 굉장히 친불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뭐 단종을 죽게 만들고 사육신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고 인과응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에 뭐 부스럼병도 많이 나고 뭐 안질도 생기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좀 다닙니다. 다니는 중에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도 가고 그 다음에 낙산사도 가고 뭐 몇 군데 절을 다니면서 효험을 좀 봐요. 특히 이제 상원사 갔을 때는 그 계곡에서 그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자가 와서 등을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걸어라.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동자가 와서 세조의 등을 막 몸을 밀어줬거든요. 그 세조가 그 동자한테 너 어디 가거든 임금님 등 밀어줬다 소리 하지 말아라. 그 폐하께서는 어디 가시면은 문수를 만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등을 밀어준 사람이 문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원사에 가면은 그 문수동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원사에 문수동자상이 유명하고 그 문수동자 그를 복장을 발굴을 했더니 거기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세조가 그 정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양이가 딱 물어요. 옷깃을 잡아는 고양이가 옷깃을 잡아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내려다보는 순간에 화살이 지나갔어요. 자객이 숨어 있다가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농지를 하살을 하고 뭐 그런 설화 같은 얘기가 전해오는 게 상원사인데 이 세조가 이 원각사를 그래서 짓고 이런 탑도 세우고 했던 그것이 조선 왕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불교하고 친했던 임금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친했던 것이 세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시대에는 탑을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양양의 낙산사 7층 이 탑도 역시 그 세조하고 연관이 된 탑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낙산사는 이 앞에 있는 정각이 원통 보전이거든요. 이 원통 보전에 모시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낙산사 전체가 관음도량이에요. 관음도량. 이 관세음보살은 열애까지는 못 가고 보살이신데 원래 태생은 인도 태생이고 인도의 보타 나카산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근데 자만 그 밑에 그 의상대사가 거기다가 절을 지으려고 왔던가 자만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왔는데 그 밑에 홍련암이라고 있는데 홍련암이 말하면 그 관음보살을 만났던 친견했던 그런 장소고 관세음보살 도량입니다. 그래서 원통전이 금당이에요. 낙산사는.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러죠. 근데 관세음보살 안 하고 관음보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자를 뺐느냐? 그러니까 당나라 때 태정이 이세민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이세민. 이 세상 세자가 이 황제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를 아무도 못 써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서 세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음보살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안이 있고 석굴암 본전볼 뒤에 있는 건 11면 관음보살 얼굴이 11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분노상, 폭소상, 그 자비상 이런 그 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11면 관음보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의 형태가 6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6가지. 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천수천안, 천수천안인데, 그래서 자비의 상징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도 역시 그 중간에 받침돌이 있는 건 역시 그 고구려 영향력이 있었던 강원도 지역에 고구려 탑이 영향을 받은 그런 형상이 여기도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7층 석탑이 고려 조선조 초에 세워진 탑이고, 여주 신륵사에 가면 다층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층수를 모르니까 그냥 다층이라고만 했어요. 다층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석탑의 형태는 이것도 역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이건 화강석인데 여기 대리석. 그래서 상당히 여기 섬세한 조각이 들어가서 조선조 초기에 세운 석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륵사는 남한강변에 있습니다. 바로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절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륵사예요. 물론 이제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망해사 같은 절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일부 바닷가에 낙산사 같이 바닷가에 있는 절이, 낙산사 그래서 해수관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한강변에는 이 절들이 꽤 많습니다. 신륵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타평리 7층 석탑이 있는 그 지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청룡사라는 절이 그 중원군 소태면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동량면에 가면은 정토사라는 절이, 지금은 이제 그 충주가 때문에 수몰이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정토사라는 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남한강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꽤 큰 절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맨 남쪽 끝에 수종사라는 절이 있죠. 수종사. 그런 정도로 남한강변에만 이 절들이 있는데, 남한강이라고 하는 강은 수운이 가능한 그런 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건 아니지만 큰 수운이 가능한 강이 남한강입니다. 그리고 큰 배가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서 영월까지 올라갔어요. 그 옛날에 소금, 새우젓, 이런 어물 이런 거 싣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수운을 하는데 여름 초여름에 장마가 져서 한강물이 좀 부르면은 영월에서 이 서울까지 3일 만에 왔대요. 3일 만에. 벼 수백 석을 싣고 3일 만에 왔다. 그건 요즘에 어떤 운송수단보다 그때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수로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가물게 되면은 이 여울이 생기죠. 여울이 생기면 배가 못 가요. 그때 여울을 좀 파내고, 또 여울에 도착했던 조금 작은 배들이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전부 와서 밧줄을 던져주면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냥 끌어올려서는 잘 안 되는데 여울을 미리 좀 정비를 해서 좀 파놔요. 그런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산성에 승병장이 있었듯이 큰 그 남한강변에 있는 큰 절들에서는 수로를 관리하는 그 스님들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데는 없는데 이 남한강변에만 큰 절들이 여러 군데 일정한 간격으로 있었다. 그리고 강변에 있는 절들이 승병들이 했던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법천사 앞에 흥원차에 나오는 그 조세창이 있어요. 이 조세창은 고려 때 생긴 건데요. 12조창이 있습니다. 12조창. 12조창 중에 10개는 해안선에 있는데 남한강에만 딱 2개가 있어요. 그런 조세미를 걷어서 서울로 옮겨가는, 그게 수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남한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변에 있는 절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당진에 있는 영탑사 7층 석탑은 이건 상당히 후대 겁니다. 조선조 후기 건데 바위에다 세웠어요. 바위에다. 그래서 요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탑 중에 하나입니다. 영탑사. 이게 신령스러운 탑이다 그런 얘기죠. 그 밑에 그 바위가 집 안에까지 뚫고 들어와 있어요. 집 안에까지. 그래서 그 기도처로 유명한 그런
그런 탑으로서 아마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륵사에는 이 전탑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건 고려 때 탑입니다만은 7층 전탑입니다. 상당히 그 벽돌의 무늬가 이쁘죠. 바로 이것도 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전가하고 관계없이 강변에 있는 탑이 하나 있어요. 이 탑은 남한강을 오르고 내리는 뱃사공들이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여주 다 왔다. 일종의 등대 역할을 했던 탑이 이 신륵사 전탑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스님의 부도 탑 얘기입니다. 이 아까 가지산 보림사의 3층 석탑을 보셨습니다만 이 구산선문의 최초가 이 보조선사가 세운 이 보림사입니다. 이 보림사는 산지가람으로 우리나라 초기에 세워진 그런 절이어서 승탑에 이런 승탑이 스님이 올 때 승자를 써서 승탑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석재가 약간 그 화강석하고는 다른 석재이긴 합니다. 상당히 조각이 우수하고 이게 팔각형으로 했어요. 팔각형으로. 이게 팔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기의 그 우리나라 스님들의 부도탑의 형상을 팔각원당형 그렇게 부릅니다. 팔각원당형. 팔각원당형에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 사천왕을 옆면에 이 부분에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이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천왕이 지키고 있다. 그 얘기는 이 보조선사가 부처님과 동격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천왕은 부처님을 지키는 수호신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천왕상이 새겨진 승탑이 지금 가지산 보림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 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쌍봉사는 구산선문 아니지만 이 쌍봉사를 만드신 도윤스님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구산선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윤스님을 생각해서 이 철감선사의 탑이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역시 국보입니다. 화강석이지만 기와에 막새 무늬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섬세한 조각까지 한. 그래서 굉장히 그 규모는 좀 작아요. 역시 팔각 원당형이고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고 다양한 조각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승탑 중에 거의 걸작 중에 하나에 속한 전라남도 화순 땅에 있습니다. 3층 석탑이 남아 있어서 유명하기도 하죠. 이 봉암사에도 이 지증대사 탑이 이 봉암사도 역시 구산선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구산선문에 그 처음 절을 새로 일으키신 그런 스님들은 대부분 이런 부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나라 부도의 초기 작품들이고 또 잘 만든 작품이고 대표작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천왕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걸작입니다. 걸작이에요. 그래서 봉암사라고는 절은 요즘은 거의 절을 개방을 안 하고 4월 초파일을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몇 년 전에 4월 초파일을 저도 갔다 다녀왔는데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한 정각 중에 하나입니다. 곡성 독리산 태안사 역시 그 구산 선문 중에 하나고요. 이 다 팔각 원당형입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런 통일신라 말기죠. 통일신라 말기에 이런 그 스님들의 승탑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실성사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고요. 연곡사는 이제 구산선문 아니면 연곡사에 이런 그 국보급의 부도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부도들이 세워졌다. 다 이게 화강석으로 만든 걸작들입니다. 이 고려 초기 작품으로 해목산이라는 여주입니다. 여주 고달사지 부도입니다. 이 국보 4호예요. 이런 연꽃을 만들 수,
이 천장에는 이런 비천상이 뭔가 꽃을 받치는 모습의 비천상입니다. 이런 상당히 규모가 커요. 고려 초에 이런 팔각 원당형 부도로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붕도 약간 이중으로 처리한 이 귓꽃이 이렇게 높이 솟아서 이런 거 하나 지붕돌을 조각하려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원정대사 해진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 앞에 있는 용이 그래서 좀 도를 전략하기 위해서 머리를 약간 돌리게 구름과 용 이것은 밑에 받침대에 이용을 하고 이게 탑신이고 이게 탑신 받침입니다. 이게 앙년석을 하고 이런 식의 팔각 원당형 부도가 고려 초에 상당히 큰 규모의 탑들이 승탑들이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